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학년 로봇 설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시간표가 잘 맞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특강의 내용이 어쩌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어쩌면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성의껏 준비한 만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쓸만한 강의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듣고 이것을 잘 조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한번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지 잘 들어보시고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변종대 연구원이 강의한 내용을 일부 추려서 큰 산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듣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인류는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겪었는데요. 기계화에 의한 1차 산업혁명, 이 시대는 물건이 비싸서 마음대로 사서 쓸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시대로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격이 3분의 1, 5분의 1로 떨어져서 마음 놓고 재화를 사서 쓰던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이고 이 시대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서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인가? IC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스마트화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고객이 자기 제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는, 다시 말해서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ICT 기술, 기존의 자동화 기술, 그리고 공장 운영 기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같은 알고리즘들이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입니다. 2차 산업혁명 바로 직전 미국 맨하탄 거리를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다 자동차이고 딱 한 대 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의 혁명의 여파는 이 2차 산업의 혁명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게 되면 기존의 공장 대비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약 10에서 25% 정도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품과 서비스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혁신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IoT 적용 제품들, IoT 냉장고, IoT 세탁기,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혁신 제품이 개발되면은 다시 ICT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동시 설계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설계한 제품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한 공정도 미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상할 수 있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해서 이 질병은 우리 사회를 더 빠르게 언택트, 그리고 미래산업, 그리고 스마트 기술,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하게 만듭니다. 이 관점에서요, 코로나가 도입된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들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각 영역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했던 2020년 웨비나 자료가 모토가 되었고요. 8가지
8가지 키워드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도 몸담고 있는 이커머스입니다. 특히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부와 접촉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커머스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그 유용함이나 사용법들을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생활 패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배달과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다음날 배송, 당일 배송을 뛰어넘어서 반나절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는 배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냐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르고 급하게 필요한 건 집 앞에서 사면 되고요. 손쉽게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배송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과 안전한 배송, 그러니까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헬스인데요. 퍼스널 케어나 살균, 클렌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 관련된 산업들도 앞으로 더욱 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콜드체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외식을 지향하게 됐고,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게 됐죠. 그 대신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됐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가족 단위라 혼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점점 장기화돼 가면서 사람들한테서 조금 다른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2019년 한 중순쯤부터 1인 가족을 중심으로 뜨던 밀키드 제품은 더욱 흥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선식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주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집콕을 하면서 이렇게 홈쿡을 하는 그런 영향 때문인데요. 내가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직장인들을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직장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상이나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VR, AR 같은 분야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은 있었지만 정작 현실화되기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 같고요. 큰 회사들은 약간 좀 더딜지 모르지만 작은 회사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장님, CEO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한창 뜨던 공유 오피스에도 약간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홈코노미입니다. 외출보다는 집에만 머물게 됐죠. 우리들 모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즐길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집에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즐기는 취미,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헬스장들도 문을 다 닫게 됐고, 꼭 헬스장 가야 운동인가? 그런 인식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직장들도 굉장히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대급부했었던 게 넷플릭스죠.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넷플릭스를 소개하던데, 집에서 혼자 TV나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매체,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멘탈 케어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잘 못 맞고 햇빛을 잘 못 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환절기면 유행하던 여러 호흡기 질환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단 거, 군것질거리, 그리고 술, 매운 거,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취미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7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쿠팡 같은 커머스나 쿠팡에서 만든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들은 아예 언택트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대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늘었죠. 마지막 8번째, 상대적 안전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만 꺾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벚꽃놀이를 가거나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도 되는 데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상대적인 안전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밀폐된 공간이나 도심 지향적인 서비스나 어떤 자영업 모델,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쇠퇴를 겪게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위생이나 건강이 확보되는 매장이나, 그리고 체인점, 대규모 체인점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교외 카페나 음식점들, 그리고 자연지향적이거나 도심에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국내 여행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국내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연달아서 뉴스를 좀 보실게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비대면 분야는 고용과 투자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IT나 스마트 바이오 등 비대면 신산업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육 서비스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현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를 투자 적기로 보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스마트 교육 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예비초등과 중등 부문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인력을 예년보다 더 많이 채용하고 R&D 역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벤처 투자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비대면 산업의 성장세는 홀로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신규 벤처 투자 가운데 비대면 분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었고 비중도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배송 대행 등의 물류 서비스 투자가 2배 넘게 확대됐고 원격 근무 등의 스마트 비즈니스와 스마트 의료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창출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좀 선망받는 멘토들한테 특별히 좀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데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이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훨씬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뻗어나갈 거란 전망입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거고요. 다만 벌써 진통이 시작된 원격 의료 문제처럼 제도 정비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신산업 환경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기대했던 통화 완화 정책이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지수가 더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시 기준으로 이 코로나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우리 산업에 대한 변화도 가져다 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334명 더 증가해 누적 환자 수가 1,5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 1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우리나라는 2월 19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 세계 누적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서 8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코로나19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사스 발생 후에 100일 동안 오히려 국내 증시는 저점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우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약 9%에서 10%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저점 수준으로 앞으로의 계속해서 방향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완화 정책을 기대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만큼 더 인하하지 않은 건데요. 금리 동결 배경으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중으로 정점을 이루고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한 국내 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불안 심리 확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은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 다음 4월 금통위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 전망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의견도 살펴보면요. JP모건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중국이 재성장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어제 2분기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하면서 전기 대비 연율로 오히려 1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JP모건은 1분기 중국 경제가 코로나 영향으로 마이너스 4%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바닥을 딛고 다시 재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JP모건은 이 중국 중앙은행이 재정 부양책을 늘려서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고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유망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 정허다오가 선정한 10대 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1위는 의료 보건 산업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위생의식이 향상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각종 개인 위생용품이 각광을 받을 거란 관측이고요. 또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같은 기업 전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유망하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재택근무 등 근무의 양태가 다양해지면서 인사와 노무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있고 학원도 수업을 열지 못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자 수도 급증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스마트 팩토리, 배달 대행 서비스 등도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유망 산업 변화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온라인 교육 관련 산업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펀더멘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공포감이 진정이 되면 결국 시장은 적정 가격을 찾아 나설 것으로 전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일단 부정적인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인데요.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1월 말 대비해서 0.6%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징은 업종별로 차별화를 보였다는 건데요. 반도체와 헬스케어, IT 소프트웨어 종목은 오히려 상향된 반면에 경기 민감 업종인 에너지, 화학, 철강 등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YB 엠넷 같은 경우는 상승폭 더 키워가면서 급등세 보여주는데요. 2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아이스크림 애주 같은 경우에도 11% 두 자릿수의 급등, 그리고 비상교육도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재택근무 관련주로는 알서포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4%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요. 지금 신약 관련해서 코미팜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프로스테믹스 역시나 상한가, PCL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그외 진매트릭스도 7.81% 강세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유망 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이 변할 걸 예측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빨리 변하게 될 걸 알았어요.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입학을 했고, 더군다나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제 진로가 지금 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아직 어리니까 진로를 좀 바꿔봐야 되겠어. 그럼 어느 분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라고 이 이슈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바뀔 사회가 어떻게 적용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부를 마무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두 번째 영상으로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사회 또는 미래 사회에 전망되는 기술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으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